가담법. 가담법은 한 문제 나온다. 자, 93번 문제는 가담법의 적용 범위하고 그 다음에 성질을 간단하게 정의해 드렸어요. 항상 민사특별법은 적용 범위 어디 적용되고 어디 적용되지 않느냐 특별법이니까 그런 거 따져야 되는데, 일단 담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공사대금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적용되냐, 이제 법 들어간다면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이죠. 돈 빌린 거 또는 대여금. 자,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기니까 소비대차에 따르는 차용금. 돈 같은 거 빌리는 걸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공사대금, 매매대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담법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예약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자, 요 차용액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죠. 예. 2억 빌려주고 3억짜리 4억짜리에 가등기를 하니까 그럼 2억 못 갚으면 이 부동산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니까 이 가담법을 적용해 가지고 자, 가져가더라도 법대로 절차대로 가져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 그러면, 자, 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뭐 한다? 공제를 해야 되겠죠. 예. 공제를 해 금액이, 자, 빌린 돈하고 이자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럼 2번 보니까 3억을 차용하면서, 자, 3억 원이요. 이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단의 부동산에 가등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4억에 3억이니까 초과하지만 이미 2억이 채무가 붙어 있죠.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밖에 안 돼요? 2억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넘질 못하죠.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지. 2번 틀렸죠. 이해되셨죠? 예. 2번 틀렸어요. 자, 이제 적용 범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질입니다. 자, 이제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했어요. 돈 빌려주고 단순구조로, 자, 2억을 빌려주고 3억짜리에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서 양도담보를 했다. 자, 특히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설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 부동산 사용 수익하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담보한 경우 그 얘기예요. 양도담보한 경우 그 얘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담보권 설정자. 그러니까 결국 사용 수익권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과실 수취권도 담보권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있겠죠. 단 이게 이쪽에서 돈을 2억을 못 갚아서, 자, 얘가 이 부동산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청산 절차가 다 끝났으면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은 채권자한테 들어가겠지. 채권자에게 계속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과실수취권 가지고 주로 이제 짐을 낼 때. 자, 4번은 역시 성질인데,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권이든 그건 담보니까 성질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이 보시라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경매액이 나오면 그냥 완전히 저당권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자, 얘가 얘한테 청산금을 줘야 얘 소유권 이전돼가지고 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가등기했다 해서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제 경매 절차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배당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고. 자, 5번은 이제 판례액인데, 자, 요 얘기를 알려면 이제 전제 조건으로 얘가 못 갚았어요. 자, 그럼 요 사람은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서 일단 통지를 하고, 자, 2개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뭘 주고요? 청산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그럼 아무리 앞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뭘 지급하지 않았으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자, 요 사람은 언제든지 돈을 마련해 가지고 돈 갚고 이등기 마수해달라 청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변제기를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났으면, 10년 지났으면, 변제기 갚을 때 됐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얘도 청산금 안 주고 안 가져가고 얘도 갚질 않고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으면 그 이후에 얘는 야 갚고서 이 가등기 마수해달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특히 양도담보 같은 경우 자기 거라고 해가면서 병한테 넘겨가지고, 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아직 청산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해서 요등기 마수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10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채무 변제기 지난 때부터 몇 년 경과됐어요? 10년 경과했으면 이제는 이제 채무자는, 자, 얘한테 돈 갚고 이 가등기 마수해달라, 소유권 등기 마수해달라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으면 이제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청산금, 그래도 그러면 10년 넘었다 하더라도 청산금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이 법은 얘를 부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요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은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요 판례도 가볍게. 자, 이제 94번은 이제 청산 절차죠. 자, 청산 절차.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요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자기가 스스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아예 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럼 취득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첫째, 뭐부터 하고요? 실행 통지를 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몇 개월, 2개월 기다렸다가 청산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청산금 주면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분등기를 해가 되는 거죠. 통신관계란 얘기야 이거. 자, 이런 세 단계를 거친다 크게 잡아주고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실행통지의 상대방인데, 자, 실행통지 상대방은 일단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등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죠. 누굴까요? 자, 제3취득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3취득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라고 해야 돼요. 소유권. 가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외우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쓰신 분들은 그냥 막 써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외워. 그냥 쓰기에 바빠가지고. 써. 괜찮아. 이해하면서 쓰시라고. 이해하면서. 왜 가등기 이후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뭐 저당권 취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통지할 필요가 없냐. 아니 지금 얘가 지금 하려는 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라고. 그럼 당연히 채무자한테는 해줘야 되겠고. 자, 물상보증인은 지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부동산 소유자 맞죠? 얘 거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뭘 취득한 사람? 그럼 얘가 현재 지금 소유권 등기돼 있으니까 얘한테도 통지해줘야지. 근데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 취득했다, 지상권 취득했다, 얘 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실행통지 상대방 잡아주시고, 채무자, 물상보증인,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가등기 후에. 뭐 저당권 취득한 자, 뭐 전세권 취득한 자, 이런 사람한테는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그럼 모두한테 통지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가볍게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럼 청산금의 평가액은 부동산 평가액에서
지가 받을 채권액을 공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또 뭐 하고 있다? 미달하고 있어요. 그럼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는 뜻을 통지해 줘야 되겠죠. 자, 3번 귀속 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죠.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죠.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다퉈서 야, 정상적인 청산금 칠 때까지 나 이전 등기 못 해줘 할 수 있다고요. 자, 4번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자,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가 나왔어요. 그럼 가등기 이후에 얘가 또 돈을 빌려가지고 병이라는 애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거죠. 자,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인데, 자,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얘가 소유권 가져가면 이 저당권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어디서 받냐면 얘가 얘한테 줄 뭐로부터? 청산금으로부터 받는데, 이 청산금의 액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한 후 지체 없이 그 통지했다는 사실 등을 다시 이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다시 통지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청산금 평가액이 이 채권자가 그냥 나름대로 지 맘대로 평가한 것이라서 엉망진창이다. 그럼 아직까지 저당권 있죠?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청산 기간 내, 아까 2개월 기간 내에 되고, 자,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청산 기간이 지나면 해버렸으니까 틀렸죠. 4번. 자, 5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산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무자는, 자, 양도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나온다. 자, 그럼 얘가 선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가 없어. 얘가 소유권 취득해 버리니까. 근데 뭐라면? 악이라면 말소 청구할 수가 있지요, 여전히. 자, 4번이 되겠어요.